외롭지 않게 나이 드는 법. 5060 세대를 위한 소통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인생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 세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소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를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68세 김영수 씨는 3년 전 퇴직 후 급격히 변해버린 일상에 당황했습니다. 4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했던 그는 이제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동안 못 쉬었던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텅 빈 하루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나름대로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지만 김 씨는 회사 동료들 외에는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각자 바쁜 일상으로 흩어지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43%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나 이웃과 교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외로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31%나 높다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 자체가 뇌 운동인데 침묵 속에 갇혀 있으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코도쿠시, 즉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발견된 고독사 사례 중 60대 이상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남성 고령자의 고독사 비율이 여성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왜 남성이 더 취약할까요? 전문가들은 직장 생활에만 매달려 살았던 남성들이 퇴직 후 사회적 관계망을 새로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반면 여성들은 평소 이웃이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적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박정희 할머니는 3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권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온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전통놀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생님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이라는 말에 마지못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아이들에게 공기놀이와 고무줄 놀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자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일을 복지관에 나가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만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가라.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집이라는 공간에 갇히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40%나 낮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어르신 걷기 모임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9시 지정된 장소에 모여 1시간 동안 함께 걷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5세 이순자 할머니는 이 걷기 모임을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운동 삼아 나갔는데 이제는 걷기 친구들이 가족 같아요. 누가 하루라도 안 나오면 다들 걱정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것이죠. 인천에 사는 67세 최민호 씨는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35살 아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퇴근하면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식사 시간에만 잠깐 얼굴을 비췄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빨리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잔소리가 되었고 아들은 더욱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는 텔레비전에서 적극적 경청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씨는 아들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아들이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규칙도 몰랐지만 아들에게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관심사에 관심을 보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말마다 함께 야구장에 갑니다. 경기를 보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고 아들도 회사 일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아들을 변화시키려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제가 먼저 변하니 아들도 변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가족 간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자녀에게 조언하고 가르치려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대화를 막는 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법을 제안했습니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의 4단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맨날 핸드폰만 본다고 비난하는 대신 네가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구나. 관찰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어서 아쉬워 느낌? 우리 잠깐 차라도 한잔할까? 부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70살 정숙자 할머니는 코로나 시기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면 모임이 모두 취소되자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손녀가 화상통화를 가르쳐 주었고 정할머니의 세계가 확 넓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 화면에 손녀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큰딸과도 매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요가도 배우고 온라인으로 영어 회화 수업도 듣습니다. 정할머니는 최근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산책하며 찍은 꽃사진을 올리는데 팔로워가 300명이 넘습니다. 전국 각지의 사람들과 댓글로 소통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면 할 수 있어요. 디지털 세상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가 20% 적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AI 스피커가 독거노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세 김복순 할머니는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날씨 어때라고 묻고 심심할 때는 노래 틀어줘라고 부탁합니다. 가끔은 오늘 기분이 우울해 라고 말하면 AI가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물론 AI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갑작스러운 외로움을 달래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장치 역할도 합니다. 광주에 사는 69세 박영식 씨는 동네에서 칭찬 할아버지로 통합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덕분에 편하게 장 봅니다 라고 인사하고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덕분에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칭찬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기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미소를 보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박 씨는 원래 까다롭고 비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더욱 예민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전환점은 우연히 참가한 긍정심리학 강좌였습니다. 강사는 하루에 3번 진심을 담은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해보자는 마음이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네. 당신 솜씨가 늘었어. 라고 말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 만에 처음 듣는 칭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칭찬이 엔돌핀을 분비시켜 행복감을 높인다고 말합니다. 특히 칭찬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에 빠지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듭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는 특별합니다. 70대 바리스타들이 20대 청년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입소문이 나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73세 홍순자 할머니는 젊은이들과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저는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눕니다.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실제로 세대 간 교류는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활력과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는 실버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은퇴한 전문가들이 대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68세에 은퇴한 김철수 전 기업 임원은 이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나 같은 늙은이 말을 들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진지하게 경청하더군요. 제 실패 경험까지도 소중한 조언이 된다고 하니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대화하면서 저도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프랑스에는 세대 간 주거 공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대학생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저렴한 비용으로 방을 구하고 노인은 젊은이와 교류하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는 룸 쉐어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빈방이 있는 어르신과 주거가 필요한 청년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지붕 아래서 가족처럼 지내며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81살에 대학에 입학한 심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았던 할머니는 70이 넘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손잡벌대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요. 실제로 평생학습은 노년기 우울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천에 사는 75세 이정구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서 코드 잡기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동호회에서 공연도 하고 요양원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음악은 저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어요. 혼자 연습할 때도 외롭지 않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할 때는 더욱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됩니다. 인천에 사는 67세 강미숙 씨는 매주 화요일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했지만 이제는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예요? 라고 반짝이는 눈으로 물어볼 때 가슴이 뭉클해요. 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낍니다. 은퇴 후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어요. 자원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있다는 것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5% 낮았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도 더 길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실버폴리스 김태준 할아버지는 74세의 나이에도 매일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아침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침묵을 깨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기, 동네 산책로 걷기, 이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침묵 대신 대화를,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하세요.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침묵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소통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외로움이 아닌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